너무너무 업무가 하기 편하다, 안전하다, 그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사실 공식처럼 딱 답이 나오거든요. 서로에 대한 공감, 업무에 대한 공감,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고 결국 비용을 낮추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직원으로 왔을 때에는 본인이 잘 적응하겠다고 왔다가 사실 병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저희는 직원들도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 사회로부터 차별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때 편견이 있어요, 확실히.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가장 정신병원에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그 환자분들의 인권. 그래서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의 입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걸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우님들의 인권을 향상을 위해서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대외적으로. 근데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보시면 그런 권리 존중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권리 존중에 대한 부분이 또 필수예요. 이전 분기 때 평가를 하면서 업무 규정집을 세팅을 하고 공식대로 사실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세팅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저희가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찾아오기 전에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사실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인적, 물적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은 건물도 노후되고 장비도 많이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은 있지만 병원의 업무 프로세스도 많이 개선되고 법률적 문제도 충족을 시키면서 병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이 일반 의료기관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국내에서의 그 중요성이 200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각종 이제 환자 안전 관련 사고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문제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면서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근거가 2008년도 법 개정을 통해 마련이 됐고요. 현재 정신병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저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주기, 2주기 동안은 대부분 병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합격을 했는데 지금 3주기, 4주기가 가면서 불합격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지금 현재의 어떤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감이 있으면서 평가는 받되 이제 기준에 충족을 못하면서 불합격률이 있는 것 같고 2019년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이런 평가에 매진을 하기보다는 방역에 대처하기에 급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원들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평가를 꼭 받아서 합격을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대감정신병원이고요. 서울시 산하 12개의 시립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9월 첫째 주에 5주기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평가를 받을 때 이제 병원의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 50대 50이었어요. 어쨌든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다 50. 또 50%는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병원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걸 계기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직원 복지도 좋아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사실은 민간병원이지만 국공립병원이 할 수 없는 사실 청소년이라든가 마약 중독 환자들, 굉장히 중증도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병원이에요. 전국 마약 치료의 70-80% 이상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에 또 평가의 시기가 또 도래했는데 반갑기만 하지는 않은데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저희가 집안에서 가정 살림을 하다 보면 대청소를 하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뭔가 정비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각 병동마다 사실은 구획이 다르고 근무하는 간호사가 다르고 아무리 순환근무나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업무가 조금 통일성이 없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라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표준화시키고 통일하고 하다 보면 사실 체계를 조금 더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약 환자들의 여러 가지 사고, 의료진에 대한 협박, 폭행 그런 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그 폭력이나 폭행 또는 폭언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 순간에 왜 너는 A라는 프로세스대로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B라는 것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엉뚱한 절차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판단하느라고 약간 시간도 로스되고 골든타임도 로스가 되고, 그리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가 생겼다 보니까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절차대로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평간호사나 일반 직원들, 일반 평사원들도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인증 준비할 때요. 규정관리위원회에서 다 모여서 일단 규정을 만들자 했는데 이게 규정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중심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실무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이었어요, 그게. 그걸 하는 과정에 저희 경영진도 들어오셨고 진료 원장님도 들어오셔서 같이 조율을 하셨어요. 결국은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환자 안전, 직원 안전, 질 향상의 목표에 맞는 의사소통이냐. 그러면 부서의 이득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총무나 시설이나 약제팀이나 사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연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경우는 사실 싸우느라고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들이 많죠. 약을 하나를 반납할 때라도 무슨 대장을 가지고 오라거나 반납약에 뭐 어떤 걸 명시를 해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다 보면 약사님하고도 싸우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가 규정집에 있는 대로만 반납을 하면 사실 분쟁의 여지는 전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저한테 오는 전화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의사, 간호사 간에 특히 환자 케어와 관련된 부분,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면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요, 응급상황 대처 능력인 것 같아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그래도 저희가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심장마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낙상사고나 신체적인 응급상황까지도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훈련도 계속하고 훈련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식사 도중에 이제 목걸림이 있어서 질식 환자가 생기게 되면 원무과 같은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앰뷸런스에 있는 스트레처카를 들고 이제 병동으로 이동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예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진 거죠. 마약이나 청소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해나 타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갑자기 폭발하는 게 다른 환자에 비해서 정말 10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자분들을 볼 때 그냥 집중적으로 잘 보면 되지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 특히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임상병리사 또는 원무과 직원까지도 사실은 어떤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를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하다 보면 접점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개방병동에 있다 보면 외출 외박을 나갈 때는 원무과를 경유해서 나갈 수도 있고, 자살척도 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냥 자의에 의해서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할 수 있는 평가표처럼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임상심리나
다른 전문적인 이제 인력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규정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병식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랑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입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일부 병원에서는 사실은 그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키는 경우들도 예전에는 많았었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본인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자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잡혀 나가는 거죠. 병원에는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동명이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벤트거든요. 이름이 동의를 할 때에는 사실 투약을 할 때 잘못 줄 수도 있고 검사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2차, 3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평가를 받기 전에는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주치의가 몇 과, 1과, 2과, 3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동명이인을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름 뒤에 1번, 2번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 거죠. 추가가 된 거죠. 입원 환자 만족도 조사도 평가 항목에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 평가 기준이 없을 때부터 했었어요. 우리 환자분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도 보여주셨고, 저희가 또 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병신병원에서도 일반 병원 못지않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입원 환자 만족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신장애를 앓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이나 정신병원도 일반 병원하고 같은 시각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는구나. 오히려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진료 자체만 해도 버거운 환자군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평가까지 받게 되면은 근무가 힘든 거를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영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믿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평가를 획득하고 할 때마다 경영진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계셨고요. 공가제도나 심리적 지원, 치료 지원, 물질 지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지침이나 규정에 반영이 된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한테 복지로 다가오네. 저희들이 이런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5년,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외부에서 또 모셔오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감정신병원은 서울시에서 적자나도 다 운영비 지원해 줄 텐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론도.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투자이든 조직의 구성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단기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에 이해하고 존중을 하면서 이중률도 떨어지는 그다음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고요. 업무적인 표준하고 결국 비용을 낮추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2년도에 불합격한 기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현장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과연 이제 평가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맞춤형 현장 지원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정신의료기관에 21년도부터 시설 기준이 좀 많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료기관들이 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바꿔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보호실이라든지 입원실 등을 개선해서 치료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성을 하게 그 비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34개소에 대해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해 25년도에도 그 지원이 있을 거고요. 의료기관들에서도 항상 저희 인증원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궁금한 거, 지원받고 싶은 부분,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항상 인증원을 가까이에 두셨으면 합니다. 조사위원분들의 역량이 정말 많이 강화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사위원분들한테 컨설팅 받는 것처럼 오히려 제가 그동안 준비하면서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정도로 이건 컨설팅이다. 조사가 아니고 컨설팅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조사위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셨고 조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익숙해지셨어요. 인증평가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업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꺼려하기도 하고 피해가려고 입퇴사를 그 기간에 약간 피하기도 하긴 하는데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인증평가를 받았던 병원과 없이 갔던 병원은 확실히 업무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좀 있어요. 직원들의 안전이나 환자들의 안전 또는 프라이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병원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배우고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 이사장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하시고 저를 질책할 수는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병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감이라는 장애 요인을 건너서 첫 발을 내딛게 되면 생각지도 많은 이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원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물론이고 직원들한테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정신의료기관 평가 제도는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효과들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m standing with this white flag in my hand. 기분 좋은 긴장감을 통해 얻어지는 달콤한 그 무엇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은 아마 평가를 받는 병원마다 얻어지는 것은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긴장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 달콤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가에 참여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